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본격적인 진지전이 시작됐다. 이게 제가 어제 그저께 한번 전해드린 뉴스이긴 한데요.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시민사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져서 문재인 정부와 이른바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민사회위원회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각종 난립해 있는 위원회들을 한 30%에서 50% 가까이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 행정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 중에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위원회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도 다 중요 폐지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지만 이 시민사회위원회 폐지는 좀 전혀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총리실은 이 시민사회위원회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요.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 법령안 의견 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부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폐지령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8일까지 이미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대선 당시인 3월에 언젠가부터 일부 시민단체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정치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 쓰겠다라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위원회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좌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온 시민단체의 수족을 다루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뭐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분명해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비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정의가 한 이 말,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온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과연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까? 아니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정권의 나파수 역할을 했습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총리실 산하의 시민사회위원회가 단 한 번, 단 한 건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진 수단을 다해서 탄압이나 했지. 시민사회에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이 노웅래가 이렇게 썼는데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좌파들입니다. 5년 전에 문재인 좌파 세력이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제1성이 뭐였습니까? 적폐 세력 청산 아니었습니까? 보수 세력을 서로 다른 함께 해야 될 파트너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척결해야 될, 붕괴시켜야 될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했어요. 우리 자유우파는 지난 5년간의 좌파 폭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합리적 진보는 함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습니다. 사이비 좌파들이 문제지 진짜 합리적 진보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어.
예컨대 당장 아까 소개해드린 시대전환의 조정훈 우파 아닙니다. 좌파 정치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합리적인 이 행동은 우리 자유파라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좌파들은 단 한 번도 우리 자유파를 인정한 적 없어요. 문재인 좌파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습니다. 전쟁의 상대, 괴멸의 상대, 척결의 상대. 그래 놓고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노웅래.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소리를 했었어야지. 또 역대 보수 정권도 시민사회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시민사회위원회가 중단 없이 활동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간 거예요. 저 좌파들의 동원 조직으로 전락한, 좌파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시민사회라는 외형을 뒤집어 쓴 저런 사이비 좌파들을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이비 좌파들이 거리에 나와서 광우병 파동을 일으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만들어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 진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나는 거죠. 좌익과 우익 두 날개로 나는 거죠. 단 이게 정상적인 날개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썩은 날개면은 빨리 잘라내고 수술해야 돼요. 제 눈에는 지금 좌파 연하는 자들 이게 썩어버린 날개예요. 좌익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좌익도 아니에요. 사이비 좌파지. 그 주사파가 무슨 좌파입니까? 사교 집단이지.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오염된 이 좌파 커넥션을 제거해야 됩니다. 좌파 권력과 사이비 좌파 시민단체 간의 커넥션을 차단해야 돼요. 이 사이비 주사파 좌파 세력들이 시민사회 외양을 쓰고 각지에 구축해 놓은 진지들이 있어요. 민노총이다, 정교조다, 민변이다. 이 자들이 독자적으로 무슨 활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좌파 정권에다가 빨대 꽂아 놓고서 거기서 기생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빨대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 박원순이가 10년 동안 시장하면서 1조 가까운 돈을 바로 그 빨대를 통해서 좌파, 사이비 좌파들한테 공급했던 거 아니에요. 수천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 수천 개의 사이비 좌파 단체들한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런 이 사이비 좌파 척결, 정치 권력과 사이비 좌파 시민단체 간의 유착관계 커넥션을 단절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결단한 데 대해서 내가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자유파가 바랬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선 엄청난 이 시민들의 누수된 세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더 이상 빨대를 통해서 사이비 좌파들한테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과도한 영향력, 과잉 정치화된 과도한 영향력을 뿌리부터 꺾어내야 돼요. 이 자들이 이렇게 독버섯처럼 온 시민사회단체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미국 자리공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이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 본연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본연의 역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이 사이비 좌파들의 시민사회라는 외양을 뒤집어 쓴 이 사이비 좌파들의 이 미국 자리공 같은 이 탐욕스러운 커넥션 구조를, 이거를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조치의 첫 단계가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 결단이라는 점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진짜 방향 제대로 잡고 정말 중요한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적극 관심 갖고 지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 본격적인 진지전이 시작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